수업을 통해서 정책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지난 시간 영상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시간 영상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보다 넓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책평가 설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칠 때 그러면 정책평가를 할 때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들었을 때 실험이라고 하면 어떤 실험군이 있을 거고요. 대조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정책을 평가할 때도 정책 대상자들을 초반부터 철저하게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눠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실험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금 정책의 유의미성이나 정책 이후에 달라진 점을 평가하는 비실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보통 실험은 진실험 설계, 진짜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쿼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설계하는 원리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T라고 했는데 이건 시점을 의미하는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점은 T가 있다면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t 앞에 붙은 2는 실험하다 할 때 2이고요. 여기 c는 비교하다 할 때 c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점 정책 추진 전에 이런 집단들이 있다. 그리고 정책 추진했을 때 여기가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실험군, 대조군이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점 정책 추진 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정책의 차이를, 정책 효과를 살펴보자라고 실험처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가지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정책 사후 비교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점 같은 거는 없습니다. 시점 같은 거는 없고 실험군, 대조군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설계한 건 아니지만 단일 집단이 아니고 다수의 집단을 측정을 했을 때 정책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만 살펴볼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보통 이게 실험 대상 철저하게 실험은 아닙니다만 이 차이를 보려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자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손 효과라든지 자기가 여기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뭔가 거기에 부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선정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정책 전후의 평가인데요. 보통 단일 집단을 두고 시작 전과 시작 이후 그리고 정책 추진했을 때 실제로 뭔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나름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험 집단이랑 차이는 진짜 이거 안 한 대조군과 정책을 추진한 집단과 의 비교는 아직은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을 추적하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성장하는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성숙 효과라고 합니다. 이 성숙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나 우리 정책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로 나눠볼 수 있고 비실험 설계에서는 집단이 다른 거 그리고 단일 집단일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서 정책 추진 전후를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형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나선 모형, 소용돌이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나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도 뱅글뱅글 돈다 이런 개념에 조금 착안해서 네이밍이 된 것인데요. 정책의 또 이제 설정부터 추진, 집행, 그 다음에 평가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나선에, 이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과정에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는 거는 나중에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의 과정으로 정책을 평가하다 보면 발전적인 제언을 한다거나 뭔가 피드백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알려진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책 평가라고 하면 여기에서 통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고요. 정책을 배우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느낌이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발의, 준비 단계, 의사결정, 집행, 산출의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책학 개론 시작할 때부터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발의, 준비 단계는 다뤘었습니다. 실제로 니 나만 불편한 거야? 이거 전체가 다 공감하는 거야? 부터 의제 설정 단계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의사 결정. 자, 실제로 이게 의제로 설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의제 결정 단계가 되고요. 집행은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또 다뤘었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출, 그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아웃풋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게 정책의 효과로 보려면 정책 대상자라고 하잖아요. 정책 대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로 살펴보는 것은 outcome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같이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치 모형 중에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평가는 아까 나선 모형이랑 다르게 하나의 평가, 조직, 사후 통제 과정으로 본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대로 역할이 되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없는지,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결과로 뭐 행정적인 인사이트를 줄 때 정책을 지속하거나 그 다음에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결짓거나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평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있죠.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 뭐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상태라고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평가에서 메타평가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평가가 정말 제대로 추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책 평가를 하러 가실 때 내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범주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평가하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내부 평가가 있고요. 외부 평가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묻는데요. 누가 평가를 제안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평가 결과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설계를 하거나 평가를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적 평가는 어떤 거냐? 이 평가를 담당하는데 그 주무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담당할 때, 주무부서 자체 인력이 그 사업을 평가할 때, 이럴 때는 내부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 평가는 그 내부적 평가가 아닌 것,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의 일을 다른 조직이나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을 외부적인 평가라고 하고요. 보통은 평가의 주체는 어떤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기타 고학력 연구소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태은 레베코가 기타 고학력 연구소. 자, 그리고 정책 모니터링과 사회 실험과 관련한 내용을 잠깐 다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정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평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를 뭐 차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 알려진 사회과학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설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정책이 학문인가 아닌가를 다루는 것은 아직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감하는 부분들은 사회과학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보다 엄격하게 측정을 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정책평가를 설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론은 프로그램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저 공공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프로그램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논리 모형을 적용을 할 겁니다. 로직 모델이라고 하고요. 보통 논리 모형은 투입, 활동, 산출, 결과가 논리적으로 이어졌는가를 좀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책 평가를 할 때 논리 모형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실제로 나중에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정책평가 현장에 가시면 아, 이게 논리 모형이 적용됐구나 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현지 평가위원분들께서도 아, 그래, 뭐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오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목적은 정말 정책에 효과가 있었나 우리가 얘기하는 효과, 효율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효과는 실제로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요. 효율이라는 거는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효율이라고 하고요. 정책이 정말 작용을 했는가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치 판단 제 첫 시간에 가치 판단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정책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가를 볼 때는 정책의 효과성을 본다. 이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의 평가를 할 때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특히나 어떤 공공기관의 평가위원이 처음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간혹 가다가 목에 이렇게 깁스한 듯이 원천징수하잖아요. 세금 일용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위원 임내하고 목에 힘줄 필요가 없고 실제로 정책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목이 좀 뻐근한 현장에 있는 뭐 과장, 국장들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경우도 그거는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다. 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 여기 일반 개념은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책의 효과성을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설계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도출하는 것이 전략 수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자료 수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범주와 기준 적용은 이 평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좀 뭐 매칭이 100%는 잘 안 됩니다만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조작적 정의와 닮아 있습니다. 뭐 사회과학 전체적인 맥락이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어떤 형태로 사회과학에서 주장을 이끌어가는지도 살펴보시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걸 왜 사회적 실험, 뭐 실험장이라고 하는가? 뭐 우리가 사회는 뭐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실험고 대조군 자연현상처럼 뭐 그 방법론을 빌려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엄격하게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잘 됐네 못 됐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실험장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때 유행하던 말로는 뭐 리빙랩 이런 말도 쓰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씩 더 나아가는 점증 모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주간에 걸쳐서 정책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정책 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책 평가에서 쓰는 논리와 모형은 어떤 것인지,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선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셨으리라 판단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즌4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시즌5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게시물에 언급을 해두었으니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림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